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전시의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메인 오디토리움이죠.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이런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나 비장한 나무에만 한정되지 말고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이 이제 이 메인홀에 가장 잘 보일 테고요.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물을 만들어서 그게 지하인 것처럼 하는 요한나의 작품, 이제 폴란드 출신의 작가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제가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이제 제목을 약간 낮게 바닥으로 이렇게 까는 것이 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새노에 날아가는 걸로 아주 끝나요. 이 메인 섹션은. 이 선생님은 가자지구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좀 철학적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유비원 선생님의 이 얼굴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게 너무 언제나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지 않고 굉장히, 왜냐하면 인간이 중력이랑 좀 상관없이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라는 개념을 다 작가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되게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저는 개미굴이 협동을 강조하는 이상적인 커뮤니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너무 드러내고자 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개민 그 커뮤니티는 상당히 폭력적이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젠더적으로 예를 들어 일개미, 남자 개미들이 뭐 새끼를 일구고 양육의 역할을 한대지만 동시에 여자 개미가 막 군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을 낳은 다음에는 신체가 갈갈이 찢겨서 다시 영양분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연이라는 걸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 예외적인 생각이죠. 나랑 멀리 있으니까 아름답지, 내가 진짜 그 자연의 부분이 돼서 내 사체가 자연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도 되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것이거든요. 정은조 선생님 작업이 있기 전에 뭐 조지 오소디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의 작업도 있고, 안종현 선생님의 DMZ의 흙이라든지 그 바닥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르필롱 작가 같은 경우에 베트남의 지식인이 쓴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참고 삼아서 쉽게 그 식민지를 탕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식민지에 가서 사냥 이런 거를 이제 그 취향으로, 일종의 취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땅 위에 땅 아래에 또 슬픈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서는 정은조 선생님은 리얼리티랑 안리얼리티를 계속 비교하시는 역할을 많이 하셨고, 이 안에는 남미에 갔던 우리나라 한인들의 이주사도 있고, 결국 다양한 소위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들이 이제 오버랩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무대 속에 일종의 환상으로 재현되는 것, 그리고 무대 위에 재현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데니스 오펜하임의 부인이 살아계세요. 로버트 스미스나 이런 사람보다 약간 뒷세대이기 때문에 장소성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세대예요.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곳을 벗어나서 자연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자신의 몸으로 생각해서 행위예술을 하거나 그 장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던 작가예요. 근데 이제 아래로부터라는 테마를 되게 부인이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원래는 정현조 선생님이랑 같이 있기로 했는데 정현조 선생님은 클래식이에요. 데니스 오펜하임은 드럼이 완전 두구두구 하는 거예요. 원래 저한테 지하의 공간이 있냐고 부인이 물어보셨어요. 자기 남편의 작업은 지하의 공간에서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드럼을 치면서 계속 지상으로 올라갔다 지하로 내려갔다 지상으로 올라갔다 하는 여러 영상을 같이 오버랩 하는 거예요. 맨디에따나 이런 작가들이 있고, 거기에 포르하루라는 이란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정엽 선생님이 있어서 약간 다 누에고치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가까이 보면 이제 이란 출신의 정치적으로 망명한 가족의 딸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상이 그 휴메니테리안
예를 들어 이제 뭐 사회 비판이나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이고요. 이 작업에서는 가까이 보면 파미사이드 여성들을 살해하고 이런 거지만 멀리서 보면 굉장히 나비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암울한 부분도 있지만 암울한 부분도 있고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저답게 끝납니다. 예, 예. 예. 우리가 국제예술전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양산을 덜 할까? 당연히 쓰레기를 양산하겠지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의 되게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전시도 꽤 많이 하세요. 보스코 소디가 여기에 이렇게 3가지 식물을 해서 110개를 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생태예술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씨앗 문화에 대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산업이 아닌 우리식의 씨앗 문화인 것이 있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가장 미니멀 형태로 생존하자 하는 것도 생태예술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요새 이제 미국에서 우유가 안 팔린다는데 그것도 비슷한 영향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싹을 틔워서 원컨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희가 규칙적으로 10개씩 관객한테 나눠주고 지역 주민한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태원 선생님의 이 작업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되게 지금 경로당에 포커스를 완전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청춘 카페 이런 거는 다 시니어들이 하시거든요.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경로당에 갔는데 화분을 주세요. 그러면 화분을 줬다가 빌렸다가 전시 공간 동안에 화분에다가 꽃을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다시 돌려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 화분 자체라기보다는 화분을 갖기 위해서 동네 분들과 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섹션은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전시에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얘기를 하는데 왓싱크는 이제 최근에도 모마에서 전시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특하게 바꾸는데 이렇게 자본주의 하에서 땅이나 흙이나 이런 것도 다 자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예쁜 홈리스 집인데 텐트를 직접 들고 방문을 하시고 진부시장 근처에 쓰레기를 이제 주실 예상인데 어떻게 도시의 공간이나 자신한테 주어진 공간, 이 사람이 층에 관심이 많아요. 강원도가 기후온난화에서 사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사과를 켜서 대구, 경북으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뉴욕도 뭐 몇십 년 있으면은 코코넛 트리가 클 거라고. 그래서 메리 매틀링의 되게 중요한 개념은 이동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게 다 이제 이동과 연관되고 실은 왓싱크랑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거를 생각지도 못한 공간에 들어가서 약간 뭐 점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식물을 키우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이란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현대미술의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단순히 리사이클링이나 업스케일링 이런 거는 좀 넘어서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서브 테마로 생각했는 게 여성 기술 자연, 그 페미니즘이라는 테마를 갖고 여기를 이제 꾸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판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기후제 때도 많이 활동을 퍼포머로 했고 그리고 해녀도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씨앗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키움과 돌봄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생태 예술적인 태도를 더 갖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 명의 작가들을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사바칸인데 좀 여러 레이아래 이제 파키스탄은 다시 못 돌아가는데 파키스탄의 북쪽에 되게 댐을 여러 아저씨들이 막 국가주의적인 그게 저기 4대강만 있는 게 아니라 4대강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옷은 60년대 스튜어디스 옷을 입거나 이제 옷을 변형해서 입으면서 실제로 댐에다가 이렇게 이젤을 놓고 막
드로잉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젊은 세대를 말씀을 드리면 요희 선생님이 이제 하녀 고이와시와 해녀들의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의심의 눈초리로 해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해녀 할머니의 원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생태를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도 작가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을 가진 후에 거기 해녀 고일화씨인가 그 고일화씨가 남겨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기도 쓰고 그 하이드롤릭 페미니즘이라는데 비판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에 둥둥 뜨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왜 해녀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물의 중력을 거쳐서 막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이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용jon 선생님도 있는데 뭐 돌봄 이런 이슈랑 연관해서 이 섹션에 했던 전시 작업들 이렇게 전시되고요. 그리고 월정사로 넘어가면요. 케넨 줄리아라고 유명한 작가예요. 그 원래는 이제 소금을 굉장히 우리가 신성시하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이 바닥에 많다는 거는 오염됐다는 수치의 또 상징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소금 뭐 이런 걸 섞어서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월정사가 굉장히 섭외하기 어려운데 월정사의 팀장님이 그 도자기 전공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수경 선생님이 회령에서 막 북한 흙을 가져와서 도자를 한다니까 막 눈이 띵그레져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섭외에 전혀 난항을 걷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챔버스 투 챔버, 방에서 방, 그러니까 이제 개미굴의 방에서 방인데 진부시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역에 대해서 느끼는 건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게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도 진부 출신은 없으세요. 순정이네 집은 봉평에서 왔고요. 은하네 집은 시집 오면서 원주에서 왔고요. 거의 진부 출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지금 개인사를 뚫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5섹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 10명 조금 넘는 작가들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짧게 할 거라고 다짐을 했지만 은근 잘 떠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왜냐면 이제 쓰레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덜 만들지? 근데 그 질문에만 또 함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시나 어떤 프로젝트가 관객으로 하여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더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전시를 보고 나서 뭔가 답을 얻었다기보다 질문을 더 많이 받아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버글거린다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관객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만들어 보니 생태주의적인 태도라는 건 이런 거였던 것 같다라는 뭐 이렇게 어렴풋한 팁 저희가 전시를 보러 간다면